자,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29일 토요일이고요. 자, 오늘 11월도 다 갔죠. 어제 장도 별다리 변동성 없었습니다. 추수감사절 그리고 조기 폐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요, 예고드린 대로 그렇게 변동성이 없는 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 주 12월부터 해가지고 다시금 또 다이나믹한 한 달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26년 1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은 주말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말에 좀 시간 내셔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간이 좀 넉넉할 때요. 12월 투자 전략 어떻게 잡고 가셔야 되는지 한번 제가 좀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특히 12월은 뭐예요? 바로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매년 연말마다 이 산타가 오신다, 산타랠리 하는데요. 단순히 제발 와주세요가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아마 어디서도 못 들어보셨을 내용이라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죠. 드디어 유럽에서조차 FSD 시대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를 변경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EU에서 이번에 이 제도를 바꾼 것 자체가요. 결국은 말은 하진 않았지만 이 제도가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가 있고 해답은 첨단 기술이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이 규정이 4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FSD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또 구글이 새로운 AI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기존의 대장주였던 엔비디아가 꺾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글과 엔비디아 같이 좋을 거고요. 그만큼 AI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AI가 난리인데 여러분들 피지컬 AI 대장주 테슬라 하나쯤 보유하셔야겠죠. 특히 지금 이 AI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게 이제는 좀 내러티브 쪽에서 실적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슬라 2026년 1분기 턴어라운드가 또 예상이 되는 만큼 실적이 좋은 이 AI 관련주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12월부터 산타랠리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옵션 매수세 역시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옵션 포지션에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고요. 특히 옵션 원월물에 테슬라 이 강세에 베팅한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나중에 장대 양봉 뜨고 나서 들어가도 물론 수익이 나겠지만요. 지금 장대 양봉 뜨기 전에 잡으면은 더 큰 수익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아직도 고민 중이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는데 그리고 투자 판단에 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하나씩 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 주가 딱 430달러죠. 일단은 하방은요. 저 아래에 400달러의 지지선을 형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지지선이 하나 더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 420달러의 지지선이 하나 더 생겨났어요. 지지선이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가 더 단단하겠죠. 그리고요. 이렇게 지지선이 단단하게 생긴 만큼 이 저항선은 상방으로 더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30달러, 435달러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눕혀가고 있는데 일단 테슬라 주가가 지금 현재 430달러인데 다음 주 월요일장 열려봐야 알겠지만 430달러를 넘어서 이제 그 위에서 안착을 하면요. 이후에 위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 압력이 강해서 이 수준을 유지를 한다면요. 바로 옵션 가격 구조상 450달러 부근까지는 스퀴즈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주가 급등이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소리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430달러부터 콜옵션 물량들이 좀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430달러 이상부터는 이 옵션 고래들이 매도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손실을 줄이고자. 그러면은 고래들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이상에 머문다면요. 이 고래들은 이제 해칭을 해야 돼요. 테슬라 주가가 더 오를 것을 대비해서 오히려 반대로 본주를 매수를 함으로써 해칭을 함으로써 감마 스퀴즈가 발동될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고래들, 특히 콜옵션 매도한 고래들은요. 주가 내려가는 걸 바랄 테지만요. 주가가 올라갈수록 본인들 피해를 크게 입기 때문에 반드시 해칭을 걸어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방 압력이 강할 경우 테슬라의 본주를 해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스퀴즈가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세력이 옵션으로 좀 치고받을 때 또는 덤프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가 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하는 시점들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저번에 모든 분들께 다 공개를 했다가 영상이 좀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 위반하면서 삭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필요하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료 공유 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자료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11월 내도로 장이 안 좋았죠. 이렇게 장이 안 좋았을 때 테슬라가 속해 있는 이 테크 주식 쪽이 더 안 좋았습니다. AI 버블론 하면서. 그리고 이런 난리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는 하락 전환이 아닌 조정 끝 상승 시작 이렇게 바라보는 세팅으로 11월 마감이 됐거든요. 실제로 테슬라가 속해 있는 섹터, 이 기술주 섹터의 수급도요. 이 11월 이렇게 안 좋을 때 수급이 정말 많이 안 좋았습니다. 많이 안 좋았다가 지금은 다시 좋아지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왜 이제 하락 전환이 아닌 조정 끝 상승 시작이다 라고 하냐면요. 이 지수 차트 제가 한번 띄워드리면 자 이게 나스닥 지수 차트거든요. 나스닥 지수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쭉 이렇게 상승 채널링 타고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월 이렇게 되면서부터 딱 공교롭게도 하락 채널링 이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공포가 극심했었단 말이에요. 맞고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이만큼 오른 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여기가 꼭지고 이제 하락 전환, 대세 하락이 시작된 거 아니냐. 더구나 AI 거품론, 버블 얘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지금 이 하락 채널링 구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기술적으로도요. 여기 하락 채널링 구간에서 지금 정확히 벗어났죠. 보이시죠? 여기 확대를 해보면 하락 채널링 구간에서도 기술적으로도 이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매크로적인 얘기도 물론 드리지만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완벽히 벗어난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는 조정 끝 상승 시작으로 11월이 마감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아시다시피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 오스틴에서 2배로 늘어날 거다라고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어서 유럽에서도 순차적으로 FSD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목표는 2026년 2월인데요. 유럽에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지금 12월 안에 FSD 허가를 받으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유럽에 대해서도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FSD 시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말씀드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U가 이 교통의 미래를 자율주행과 그리고 제로 배출, 유럽은 이 환경 엄청 따지죠. 그리고 안전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라는 강력한 신호로 이번에 전부 다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제도를 개정을 하면서 역사상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운전면허 취득 요건에 뭘 집어넣었냐면 자동화 기술을 공식적으로 포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전면허 규정에 이 기술 발전 흐름에 맞춰서 뭐 이 자동화 기술과 관련된 지식 기능 시험에서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처음 명시됐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요. 운전자에게 자율주행, 이 자동화 기술, 자동화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요구를 한다는 건요. 이런 시스템이 도로 위에 표준 장비가 될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같은 변화는요, 지금 EU에서 추진하는 이 비전 제로 정책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이 비전 제로가 뭐냐면요, 2050년까지 EU에서 도로에서 사망자와 중상자를 0명으로 만드는 목표를 비전 제로라고 해요. 작년 한 해에 EU 도로에서 사망자가 몇 명일까요? 무려 19,940명입니다. 자, 이번 규정 개정은 규제 당국이 사실상 문제는 인적 오류고 해답은 기술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죠. 이 EU의 교통 담당 집행위원인 아포스톨로스 치치코스타스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핵심 인터뷰 읽어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거 발표한 날, 오늘은 EU의 운전면허 제도를 현대화하고 그 전까지는 다 구식이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EU 전역의 도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데 있어서 매우 큰 진전이다. 도로에서 잃는 생명은 단 한 명도 많다. 이번 새 규정은 우리를 비전 제로에 한 걸음에 더 가깝게 데려다 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FSD 관점에서 보면요, 완전히 극호재라는 얘기고요. EU가 운전면허 시험에서 자동화 기술, 이 FSD 같은 이런 기술 숙련도를 의무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건데, 이는 곧 테슬라가 개발한 FSD 같은 시스템이 도로에서 승인되고 표준화되고 널리 쓰이는 이 상용화를 전제로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이 운전면허 시험에 내가 이 자동화, 이 기술을 다룰 수 있는지, 그러니까 버튼 조작할 수 있는지를 지식을 다루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규제 기관이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을 위해서 새로운 시험 과목을 만드는 일은 없겠죠, 상식적으로. 앞으로 얘가 무조건 들어가고 이거를 표준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고무적인 건 이게 EU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EU가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규제가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립니다. 마치 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구한말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같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뭐 안 되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이런 움직임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완전히 미쳤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이런 규제 장벽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EU에서부터 교통의 미래가 자동화에 있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로보택시 시대가 훨씬 더 현실로 가까워졌다라는 거고요. 결국 문제는 사람이다. 해법은 기술이다. 이거를 EU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이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FSD, 이 언슈퍼바이저, 비감독 버전을 이제 몇 달 안에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완전 자율주행이 나와야지만 진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그러니까 언슈퍼바이저가 나와야지 진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언슈퍼바이저가 나오지 않아도 자율주행 시대가 열려요. 특히 여러분들 산업 분야는요. 갑자기 0에서 100이 짜잔하고 되지 않습니다. 0에서 1, 2, 3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산업 분야는요. 로또처럼 갑자기 100이 따단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화되는 과정은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단계적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과정을 이해하면요. 왜 언슈퍼바이저가 아니어도 왜 슈퍼바이저 단계에서도 충분히 자율주행 붐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 먼저 FSD가 장착되어 있는 차를 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살 때도요. 이게 기술이 완성되어서 산 게 아니라 편리함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서 혹은 뭐 예뻐서 혹은 최신 기술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산 거죠. 자율주행도 동일한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거를 처음 썼을 때 생각보다 훨씬 편하네라는 수많은 수백 수천 개의 후기가 이거는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능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경험 때문에 FSD 차량을 구매하는 거죠. 그리고 2단계는요. 대중교통이 로보택시로 바뀌면서 이 체험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요. 자율주행 경험은 순식간에 수십 배씩 확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보택시를 타봤는데 차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이 정도 수준이면 내 차에도 있으면 좋겠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요. 자율주행 기술이 대량으로 팔리기 시작하는 계기가 완전 자율주행 때문이 아니라 언슈퍼바이저 때문이 아니라 대중이 직접 타보고 인정하는 순간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3단계는요. 사람들이 자신의 FSD 차량을 이제 라이드 쉐어링에 참여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이지만 미국에서는 가능하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FSD 차량을 가지고 있고 로보택시 시스템도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내 차가 놀고 있는 시간에 로보택시처럼 운행하면은 내 차가 스스로 돈을 벌어다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라이드 쉐어링 네트워크로 이어지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자율주행 생태계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 3단계까지 와도요. 이 단계 역시 언슈퍼바이저 단계가 먼저여야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슈퍼바이저 자체는 이 흐름을 더욱 강화시키는 흐름일 뿐 시장의 대규모 붐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된다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테슬라 FSD의 최대 장점은요. 사실 닦아놓고 말해서 뭐 편리한 것도 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내 차로 나 잘 때 얘가 돈 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SD 구매 금액이 버려지는 금액이 아니라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차량의 가치를 재평가해준다는 거에 최대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로보택시 FSD 구매 수익보다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부동산이랑 차랑 갖고 있으면 둘 다 자산으로 들어가죠. 근데 부동산은 우리나라 같으면 계속 올라가죠. 근데 차는 계속 감가상각되죠. 근데 이제 테슬라 FSD 차량이 들어오는 순간 이게 더 이상 감가상각이 아니라 이 차량에 대한 가치를 아예 자산에 대한 가치를 바꿔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12월 산타랠리 말씀드렸죠. 자, 12월이라서 산타가 온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자, 사실 10월까지만 해도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10월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기대했고요. 2026년 전망도 좋았고 10월까지 S&P 500이요. 15% 이상 상승이면요. 통계적으로 11월 달 12월 랠리가 강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시장이요. 11월부터 1월까지 나는 여기서 배 터지게 좀 수익을 먹고 2월, 내년 2월부터 슬슬 이제 매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월가 애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1월 달이 아시다시피 훨씬 거칠게 흘렀죠. 11월 성과는 사실상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동안 베어 포지션이 뭐예요? 방어적이었던 투자자들까지 11월부터 더 이상 방어적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 랠리에 올라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11월에 꺾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 과잉 포지션이 발생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폭락장에 어떤 게 나왔냐면 여러분들 옵션 중에 후행 손실 방어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 후행 손실 방어 옵션을 사는 거래가 역대 최대를 찍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 털린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다 털리고 11월 중순 이후에 나타난 치유의 시그널들이 지금 보입니다. 자, 이건 변동성 패닉 지수인데요. 자, 얘도 지금 많이 안정화가 됐고요. 그리고 S&P 어드밴서 디클라인 지표도요. 마이너스 150 수준까지 폭락했다가 추수감사절 이후에 플러스 150 수준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매매, 자동 매매 이것도 정리도 끝났습니다. 자, 지난 한 달간 S&P가 약 160억 달러 자동 매도가 이미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 전망, 그러니까 12월 전망을 보고 47억 달러 매수 흐름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이미. 이게 다 뭐예요? 공포 매도는 이미 다 끝났다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AI 테마는 이제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AI를 파는 기업에서 AI를 쓰는 기업으로 돈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즉, AI를 이용해서 생산성 플러스 비용 절감을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돈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컬러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AI를 적용해서 생산성과 비용 절감을 만들 수 있는 기업. 어떤 기업 떠오르지 않으세요? 거기다가 수직 계열화한 기업. 바로 테슬라. 그래서 저는 11월 폭락이 오히려 전화위복이다라는 말을 쓰고 싶고요. 11월 폭락 덕분인지 시장이 좀 깨끗해졌습니다. 10월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11월에 올랐어도 계속 12월에 오를 수 있을까? 1월에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0월까지 올랐던 게 11월에 쭉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12월은 더 깨끗한 출발선에 서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공포를 이용해서 시장은 내부 포지션을 리셋했고요. 그리고 AI는 내러티브에서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때마침 우리 테슬라가 실적을 보여줄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로보택시 등등등으로. 성장주에 대한 초창기 투자는요. 그 분야가 성공적으로 개화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옵티머스라든지 FSD가 개화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2차 랠리,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현재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꿈과 희망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그리고 이거는 초전도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FSD,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 시대를 바꾸는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200%, 300%막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런 1000%, 10배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테슬라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 이후에 다음 10배거 종목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해서 깔아둔다면 큰 수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두 발짝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발짝만 빠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섹터는 무엇이냐? 바로 양자 컴퓨팅 분야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코넬 대학에서 낸 논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다음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자, 직설적으로 규명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여기서 뉴 인더스트리얼 이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이 월가에 아직 싼 기업들, 보석 같은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저평가, 이 발굴하는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 다음 도약은 양자 섹터와 함께한다 라는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양자 섹터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새로운 시장은 무려 한화로 1200조 시장이 새로 열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없던 데서 새로운 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요,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기냐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양자 컴퓨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태고요. 뭐 대장주로 알려진 아이온큐라는 종목,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에 올랐냐면요. 3달러에서 가장 최근에 84달러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대충 계산해도 3달러에서 84달러 갔으니까 30배 가까이 오른 주식이죠. 자, 놀랍게도 이 아이온큐의 성장 여력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대장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온큐 눌림 매수 이 전략 접근을 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제가 뭐 아이온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 길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른 거 말고 완전히 바닥에서 자,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골라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도 아닙니다. 테슬라나 아이온큐 같은 대장주는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많이 비싸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런 숨은 종목은요. 불이 붙는 순간 훨씬 더 큰 폭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요. 기술 굉장히 탄탄한 종목입니다. 이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고 이렇게 아이온큐처럼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돈의 흐름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자, 월가의 비밀스러운 헤지 펀드들. 자, 유명하지 않지만은 알짜배기, 돈이 진짜 많은 헤지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특정 종목에 조용히 매집을 시작한 이후에 미국 SEC 공시와 블랙록 내부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문장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고래는 개미들과 수익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급등한 거 눈으로 확인 이후에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그때도 수익 납니다. 하지만 그때 매수를 하면요. 변동성이 심해져요. 이런 변동성의 파도를 일반인들은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온큐 3달러 시절 굉장히 조용하죠. 이 시절처럼 조용할 때 같이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장,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상한가 제한도 없고요. 하루에도 100%, 200% 터지기도 하는 장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만 있으면 우리가 미리 선점해 놓은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에 재투자하시거나 복리로 여러분들 누적 수익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알게 되고 설사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종목을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는 사람들은요. 늘 수익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으니까 구독자분들은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알람 받거나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핵심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